중학교 1학년 2학기 평면 도형의 성질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각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과 부채꼴. 우선 우리가 용어를 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평면 위에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이루어진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원에는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존재합니다. 한 원 위에 있는 모든 반지름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호와 현을 배우게 되는데, 우선 호라는 것은 원 위에 두 점 A,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원주의 일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부분을 원의 둘레 또는 원주라고 학습을 했어요. 그 원주의 일부를 바로 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 AB 호 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굳이 AB 호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고사항이 있지만 짧은 쪽의 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 AB가 아닌 이쪽에 호 AB를 하고 싶다면 여기에 점을 하나 추가해서 호 ACB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보통 짧은 거를 잰다. 자, 그리고 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주 중에서 점을 두 개 잡아서 그것끼리 연결하는 걸 바로 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분 표시로 하고요.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을 바로 우린 지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 현을 확장해서 직선으로 바꾸면 바로 그런 걸 할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현과 호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형의 이름을 활골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부채꼴이 과연 무엇인가? 부채꼴이란 정말 부채 모양처럼 생겨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근데 이렇습니다.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바로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채꼴에서의 각도, 이것을 바로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활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부채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약간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팩맨 요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알약 같은 거 먹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팩맨처럼 생긴 좀 뚱뚱한 요거는 부채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정의적으로는 부채꼴이 맞는 거예요. 반지름 두 개와 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됐죠? 활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활 시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게 활골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활골이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생긴 것도 활골인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좀 상당히 많이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됐죠? 네, 전부 다 활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채꼴의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 있냐? 우선 부채꼴, 부채 모양처럼 생겨서 부채꼴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우리가 이번 학습을 할 때는 피자 한 판과 그 피자의 조각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우리가 크기를 똑같이 뜯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중심각이 똑같이 나오도록 잘랐다고 봅시다. 우리 보통 피자 자를 때 이렇게 8개로 자르잖아요. 6개나 8개. 그럼 그게 모두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게 되는 빵 테두리 또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조각을 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이 먹는 양이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걸 바로 우린 정비례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채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고요. 마찬가지 중심각의 크기 같으면 그 먹는 피자 조각의 이 부피도 동일하겠죠. 그것도 같은 조각을 여러 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정비례한다. 어디에?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먼저 보고 가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호의 길이가 나왔죠. 호의 길이를 우리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자, 우리가 피자가 한 조각이 40도인데 120도짜리 피자를 먹는다면
우린 이 피자를 3조각을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럼 빵 테두리가 3조각으로 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정답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 너와 너의 비율을 보자면 그게 너와 너의 비율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셔도 상관없는데, 얘는 배수가 좀 쉽게 보여서 제가 피자를 잘랐다라고 표현하지만, 이렇게 조금 어렵게 보이시면 사실 그냥 비례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현은 그럼 과연 정비례하는가? 정비례하지 않는다가 결과입니다. 하지만 피자를 똑같이 자르면, 오케이? 똑같이 자르면 그 현은 같다. 그러니까 같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기 때문에. 오케이? 합동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수처럼 늘어나게 된다면 과연 현의 길이가 과연 늘어나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됐어요? 혹은 요 그림보단 요게 더 편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을 봤을 때 이 부채꼴에서는 여기인데 이 두 개를 쫙 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보다 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개를 붙인 부채꼴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게 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정비례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주율이라고 배우고 3.14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문자로 하나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이고요. 이렇게 쓰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나중에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부려 쓰셔야 됩니다. 자, 원의 둘레 알고 계시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지름을 기호로 표현 못합니다. 반지름은 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2파이 r이라고 바꿉니다. 다만 여기는 원의 둘레는 우리가 보통 L로 쓰거든요. L을 이렇게 쓰면 1인지 L인지 모르니까 필기체로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래서 L은 2파이 R 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원의 넓이도 알고는 계시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것을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해서 파이 R 제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원을 무한히 조각으로 내서 자른 다음에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를 크로스해서 붙여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반듯한 정사각형이 될 것이다라는 무한의 확장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한하게 잘라본 거예요. 무채처럼 썰어버린 거예요. 그럼 붙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원주고요. 거기에 r을 곱했더니 되겠더라 해서 이렇게 넓이를 불러왔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외우게 되는 거고요. s라고 씁니다. 넓이는 s는 파이 r 제곱이라고 외워주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원을 배웠으니까 호의 길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비례식을 세우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원과 그 다음에 부채꼴들에 대해서 둘레와 호, 중심각과 전체 각도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저걸 언제 유도해요, 그죠? 요게 원이죠. 원주는 2파이 r이다. 거기에 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뭔데요? 원의 일부분. 피자 한 판 조각. 오케이? 그 다음 부채꼴의 넓이 마찬가지. 여기가 원의 일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공식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원주와 원의 넓이로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6번을 외워야 됩니다. 이건 중심각을 모를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원에서 무한히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반지름인 r이 될 거고, 여기가 호의 길이이므로 2분의 1 L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곱하면 S는 2분의 1 RL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본질적 의미는 고등학교 2학년 대수를 가서야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뭐 외우진 않았잖아요. 그냥 유도한 거죠. 이거를 일부분이다라고. 그러니 요거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사실 다각형 이후에 외우는 건 거의 없어요. 됐죠? 요렇게 하고 나면 원과 부채꼴에 대한 단원이 끝나게 되고요. 평면도형은 여기서 끝이고, 이 다음 단원은 입체도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평면도형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습니다. 조금은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복습 한번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익히기 풀어가시면서 습득하시고,
영상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개념 다지기까지 이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